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숨진 사람만 13명입니다. 또 이번 사고를 두고 전형적인 인재다,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교수님. 사고가 난 곳이 충북 청주예요. 궁평 예. 2 지하차도입니다. 사고 예. 현장 아마 화면 혹은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요. 사고 지점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눈에 띌 만한 특징이 좀 있던가요? 이 도로가 이제 청주에서 세종을 연결하는 도로였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그리고 이제 길이가 다른 지하차도에 비해서 좀 길었어요. 그 위에 철도도 지나가고 예. 또 거기 고속도 지나가고,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680m 정도고 터널 길이만 한 430m니까 예. 상당히 좀 긴 지하차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왕복 4차선이고 예. 높이가 4.3m니까 전체 높이는 한 5m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. 예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.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미호천이라고 하는 미호강에 바로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제든지 미호강이 만약에 범람이 되면 예. 이 지하차도가 침수가 될 가능성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,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교량 공사 중이었던 데까지가 한 400m 거리였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보여지거든요. 예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길이가 차를 통해서 한 30초, 짧게는 30초, 한 1분 정도로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짧은 지하차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짧은 지하차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좀 약간 긴, 일반인보다 약간 그렇죠. 긴. 예.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지하차도는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예. 430m면 상당히 좀 긴 지하차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예. 이쪽 부분이 우리가 시속 60km로 가면 한 1분 이내에 통과를 할 수 있는데, 예.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유입하는 그 양이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1분 안에 도저히 예. 빠져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교수님 혹시 지금 사고 도로를 가신 적은 없으신 거죠?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위성 사진이나 현장에 있는 화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.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. 예. 출퇴근 도로였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고가 난 시간이 따져보니까 지난 15일 오전, 그러니까 토요일 예. 오전 8시 40분쯤이었습니다. 자, 예.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 시간이 될 텐데. 아마 그쪽이 청주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고, 예. 또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우리 정부 종합 기관들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들이 출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KTX 타러 또 오송역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, 세종 가는 그렇습니다. 또 BRT 타러 또 많이 가시는데, 그래서 그런 도로, 청주에 또 요즘에 교통량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. 사실 제가 한 세종에서 2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출퇴근 무렵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해지고 좀 이런 상황에서 비도 오고 이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사건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까요, 교수님? 그거보다는 예. 이제 계속 중부지방에 호우가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? 예. 지금 한 적게는 400mm부터 한 800mm까지 왔기 때문에 예. 그 버스 같은 경우도 원래의 노선이 아닌 예. 다른 노선을 선택해서 그 지하도로 갔다고 하는 것처럼 예. 주변에가 산사태도 나고 또 도로의 통제도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예견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예. 더구나 지금 사고가 8시 40분 경인데요. 잘 살펴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미호천교는 우리나라 국가 홍수 예경보 지점입니다. 그래서 미호천에 홍수 예경보가 홍수라고 하는 것이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고 그 윗단계가 대홍수 심각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미 6시에 대홍수 심각 단계에 도달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
4시에 홍수 예경보가 금강 홍수 통제에서 발령을 냈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금강 홍수 통제에서 발령을 내면 유관 기관한테 다 발령 통보를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통보를 다 했고요. 예. 그 다음에 그것은 홍수 경보의 상황이 이제 8m 수위인데 예. 6시가 9.2m인 대홍수 심각 단계인데 예. 이 대홍수 심각 단계가 6시 때부터는 그 시간이 더 홍수 위가 그렇게 넘어왔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였었거든요. 예. 그리고 8시에 났으니까 예. 그 6시 대홍수 심각 단계의 수위가 넘었을 때만 해도 상황이 조금 통제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2시간 전에만 좀 했어도 좀 날 뻔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벌써 4시간 전에 어떤 경보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. 그럼 4시간 동안 뭐 한 거죠? 그러면 이게 매뉴얼 이런 게 없나요? 이제 홍수 통제소에서 매뉴얼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. 하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 제방이라든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홍수 통제소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예. 도로에 속하여 있는 것은 홍수 통제소에서 도로 통제까지를 직접 지시할 수는 없죠.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예. 따라서 이제 흥덕구청이나 청주시에 협조에 대한 발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의 위험 사항을 대비하시고 조치를 해달라라고 그런 이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시라면 그러니까 강이 범람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홍수를 통제하고 뭐 이런 거는 홍수 통제소에서 관할이지만 그러면 그리고 나서 차후에 그러면 이어지는 도로를 뭐 막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 책임자. 도로관리 책임자. 예. 이 말씀. 지금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지방도기 때문에 예. 청주시 뭐 충청북도 이게 예. 이제 도로관리 책임자고 교통 통제에 협조를 구하는 건 또 이제 경찰서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예. 교수님한테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는데요. 한 2, 3분 새에 6만 톤 뭐 엄청난 물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? 제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호강의 수위가 대홍수 수위가 왔으면 예. 보통의 유속이 한 초속 5m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유속이 어느 제방 한 군데가 낮아졌다든지 제방이 예. 파괴가 된다면 그쪽으로 급속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오고 예. 더구나 이 지하차도가 이제 터널은 한 430m지만 유입부가 경사지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예. 그 부분들은 경사가 따라서 들어오면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. 예.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예. 초속 한 3m 정도는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3m 정도면은 사람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런 정도로 육박했는데 예. 이제 4차선이니까 12m에다가 그 깊이가 한 5m 정도고 430m 정도 되면 그게 한 6만 톤 정도 됩니다. 예. 그것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60km면 정상적인 속도인데 그 1분 안에 통과할 수 있는 양이 통과를 못할 정도면 예. 얼마나 급박하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져 왔는가를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.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는 게 그냥 우리는 터졌다 하면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터지는 순간 그쪽으로 물이 왕창 몰려드는 거고 그래서 물의 속도도 빠르고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그 양도 많아진다. 그래서 피하기가 참 어려워진다. 이 말씀하시는 거군요. 더구나 예. 그 지역이 이제 제방과 그 차도 그 사이가 농경지 부분이 좀 많은데요. 예. 거기를 타고 오면은 예. 농경지에 있는 흙, 즉 예. 뻘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과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. 지금 이제 물을 예. 빼고 나서 보니까 그 다 뻘이 예. 차를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걸로 보면은 예. 보통 도심지는 다 포장이 돼 있고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으면 물만 들어왔을 텐데 예. 여기는 농경지가 있고 이 토사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도 크고 예. 복구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하차도에는 뭐 배수 펌프 이런 게 설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당연히 있습니다. 예. 근데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. 이건 어떤 얘기죠, 이거? 이것도 이제 뭐
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 정황과 예. 뭐 추정과 또 증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예. 원래 지하차도는 배수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죠. 배수로도 있고 뭐 예. 저류조가 있거나 아니면 펌프가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펌핑이 될 수 있도록 자동 펌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.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. 자동 펌프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즉 수위가 얼마 정도 올라오면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. 다 전기 시설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예. 그런데 이 전기 시설은 이 배전판에서 물이 차버리면은 합선에 의해서 전기가 작동이 안 되겠잖아요. 예. 예.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. 예. 이게 그러면 예. 보통의 펌핑 시설은 예. 일반적인 비가 왔을 때에 그 펌핑을 그 배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물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지금의 펌프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예. 문제는 예. 펌핑이 잘 되고 있었다면 단 몇 분이라도 예. 들어오는 양을 예.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약간의 골든타임, 단 1, 2분이라도 좀 골든타임을 좀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. 예. 교수님 참 관대하게 봐주시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. 비가 오고 이런 응급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배수 펌프가 있을 텐데 비가 와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배전판 자체도 네. 지상에 가깝게 거의 지상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따로 빼서 원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배전의 시스템이라든지 배수 시스템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. 해가 쨍쨍 날 때 쓰자고 배수 펌프를 만든 건 아닐 텐데요. 그렇죠? 예. 네, 교수님. 그런데 사고가 이러신 분도 있어요. 사고가 나기 전에 좀 걱정이 돼서 비 많이 올 때 제 방에 나가봤더니 뭐 굴삭기가 뚝을 쌓고 있긴 했는데 그게 영 미덥지 않았다 이런 주민들의 주장도 있습니다. 교수님, 그런 정황 역시도 이번에 사고를 더 키운 이유가 됐을까요?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그 증언이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실질적인 이 지금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홍수 심각 단계를 훨씬 넘은 10m에 가까운 수위가 한 10m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면은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제방을 타고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방을 절개를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제방을 쌓아놓지 않겠습니까? 그 임시 제방을 쌓아놓는데 임시 제방을 쌀 때 그 임시 제방을 쌀 때는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높이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설 기준, 설계 기준이 있는데 이 설계 기준을 잘 지켰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. 지금 이제 증언에 따르면 기존의 제방보다는 1.5m 정도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뭐 확인을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좀 해봐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1.5m보다가 낮았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m 정도의 수위인데요. 제방의 높이가 11m 정도였거든요. 그러면 1.5m가 낮아졌다면 10m 수위였는데 그럼 9.5m 정도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쪽으로 물이 넘어오면서 제방이 터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할 때 그런 조치나 특히 장마철은 제방 공사는 중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놓고 중단을 하는 게 맞거든요.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런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 또 시방서대로 또 설계 기준을 잘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은 이제 추후 좀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. 아직 확실하게 뭐 어떤 이유가 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제방 공사 자체도 이번에 사고를 키운 이유가 될 수 있었다.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죠. 그렇지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중시복합도시건설청 이쪽에서는 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.
그게 이제 뭐 백년빈도 홍수위까지는 예. 제방을 높였다 이렇게 하는데요. 예. 원래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계 홍수위 지금 했던 이제 백년빈도의 홍수위에다가 예. 한 1m 정도 여유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이제 설계에서 시방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. 예. 설계 기준에. 그래서 예. 그것을 충족을 시켰는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 예, 교수님.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쨌거나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. 도로에서 네. 벌어진 뭐 정말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, 청주시, 흥덕구청 이럴 가운데 좀 누가 좀 그 골든 타임 때 뭐 제대로 했으면은 좀 그렇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홍수 예경보를 발령을 했을 때 예. 특히 그 지역은 미호강이라고 하는 그 큰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예. 그 더구나 대홍수 심각 단계가 넘어가는 단계면 언제든지 제방을 원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임했더라면 예.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. 그냥 일반적인 호우, 일반적인 장마, 일반적인 폭우 이런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정상적인 가정을 해보자면 정상적인 펌핑을 잘 했고 예. 지금 정도의 비가 왔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단순간에 그렇게 물이 차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즉, 뭐 차도 어느 정도 차고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리 차단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과 같이 제방 옆에 있는 그런 도로, 더군다나 공사 중 옆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그 당국에서는 좀 관리청에서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언제든지 그 부분을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차단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 2020년인가요? 자동 차단 시설 다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게 지금 없나 보죠? 그게 이제 3년 전에 이제 부상 초량 지하차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설계 기준이나 이제 제도 혹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. 예산상의 문제 또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곧 뭐 재해가 나올 때는 뭐 정말로 뭐 어떻게 할 것처럼 하지만 또 금방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까맣게 잊어먹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예.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.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에 생긴 지하차도였고 그래서 예. 그 이후에 뭐 충북도에서 아마 올해 설치를 하려고 또 자동 차수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뭐 들리는데 예. 조금 늦은 감이 있죠. 그럼 뭐 예산상의 문제니까 예.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데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예산을 보다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교수님 말씀에 답답함이 많이 배 있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